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나는 결코 의학산업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의료산업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산업과 다이어트 산업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나 또한 처음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약 처방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했다. 나는 이 책이 비만을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는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리라고 믿는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쉬운 방법이다. 나는 내가 50년 동안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힘써온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다 읽은 새벽녘. 책을 덮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고기, 우유, 생선 그리고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육식이며 고기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죽은 시체라는 말이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남들처럼 걷던 길을 멈추고 현미 채식의 삶으로 180도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자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3달 만에 17kg이 빠져 고교 시절의 날렵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음식을 바꾼 후 체질은 의외로 빨리 변했습니다. 땀도 잘 안 났고 좀처럼 피로하지도 않았고 여드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없이 단지 현미채식으로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약간 하는 길을 선택한 것뿐인데요. 저절로 이루어진 갑작스런 체중 감소로 혹시 암은 아닐까 염려되어 검사를 해봤지만 오히려 정상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시 불안해했던 제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튼 지 20여 년. 예전에는 연예행사였던 감기 몸살을 그동안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으며 어려서부터 주기적으로 알아온 축농증과 중이염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 널리 알려진 지식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우유가 좋다.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념은 거짓이거나 지나친 과장입니다. 현대 한국인의 육식 섭취량은 20에서 30년 전에 비해 약 6배에서 7배 증가했습니다. 학교 급식 등을 통해 우유를 섭취하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먹었으니 면역력도 향상되고 몸도 튼튼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아토피와 감기, 암, 고혈압, 당뇨병, 대상포진, 골다공증 등 어느 하나 줄어들지 않고 거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인 뇌졸중, 심장병, 망막변성 등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약과 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제까지 먹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미채식을 하고 햇빛을 쬐며 적당히 움직이고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치유의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 이상으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유명한 병원이나 명의를 찾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미채식으로 바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책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존 영양학에 세뇌된 지식이 남아있어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고 더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사소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걱정까지 날려버립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은 육식이며 육식주의의 잔재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음식을 먹어야 하며 오메가3를 위해 견과류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며 육식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소식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고픈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육식을 끊고 채소와 현미밥을 배불리 드십시오. 콩이나 견과류를 따로 안 챙겨 먹었지만 살이 쭉쭉 빠지고 체력이 살아오르던 채식 초기의 저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의 저자 임동규.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의 저자 이희철 의사는 말합니다. 나는 결코 의학산업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라는 맥도걸 박사의 고백이 가슴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존 맥도걸 박사의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은 한국에서 약물과 시술에 의존하며 증상 조절에만 열중하는 현대의료를 비판하고 채식의 치료적 가치를 알려온 양심 의사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판 환경과 건강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 출판 시장에선 진지한 내용의 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단편적 현상만을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건강의 길로 안내하는 책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은 독이다, 밥을 끊어라. 탄수화물이 뇌를 망가뜨린다라고 주장하는 각종 버전의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 다이어트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의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1970년대까지 한국인들이 전체 칼로리의 80에서 90%를 탄수화물에서 섭취했음에도 날씬하고 만성질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은 각종 매체에서 유행하는 먹방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먹방은 기름지고 달고 짜고 매운 음식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은 이런 맛이 진정한 맛인 듯 온갖 황홀한 표정을 짓습니다. 누구나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출연자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더라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출판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은 고기 반찬이 없는 식단은 상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당신에게 이런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깨우치는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존 맥도걸 박사의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50여 년간 비만으로 고생해온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음식을 통해서 말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날씬해졌음은 물론 건강도 회복시켜 주었다. 수만 명이 나의 맥도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거의 대부분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150만 명 이상이 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 몸의 기본 원리에 관한 이야기다.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 거울 앞에 날씬하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뚱보라는 허물을 벗게 될 것이다.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외모가 젊어지고 정신도 맑아질 것이다. 당연히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 소화 기능도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것이며 식탁 위에 펼쳐진 영양제도 치울 것이다. 일단 시도만 하면 금방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장담한다. 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수만 명의 환자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닌 병을 낫게 하는 의사로서의 50여 년 내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 당신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이어트 책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TV에 나와서 소비자의 두려움을 미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의사나 요리사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음식의 원리, 몸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녹말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이나 먹는 횟수, 그리고 먹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다. 동물마다 먹는 종류가 모두 다르다.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진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진화해왔다. 녹말이 정말이야. 당신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다. 매스컴은 지금도 탄수화물은 비만과 질병의 원흉이라고 연일 떠들기에 바쁘다. 그러나 녹말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주는 최적의 열쇠다. 세계의 유수한 과학 논문들은 녹말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서 발표해왔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원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어라일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과 채소를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한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공복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몸에 채워 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체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에 손을 뻗치게 만드는 것이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서 가장 날씬하고 건강한 지역은 어디인가? 그 건강한 사람들의 주식은 무엇인가? 바로 녹말이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 그 밖의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쌀로 만든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물론 현대에 들어 도전기술의 발달로 거친 현미 대신 달달한 백미를 먹는 통에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가 쌀이라고 할 때는 지나치게 도정한 백미가 아닌 정제하기 이전에 현미를 말하면 물론이다. 각종 질병과 사망 원인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각종 증거가 있다. 사망 원인의 반을 차지하는 관상동맥 질환과 각종 형태의 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이 모두 음식과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제식품, 동물성 식품, 지방 첨가 식품들이 비만과 당뇨와 각종 심혈관 질환을 생기게 한다고 발표했다. 고기가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는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위장을 거쳐 비만을 거쳐 질병이 된다. 독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육식은 천천히 죽인다. 식품회사들은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마케팅을 사용한다. 고기와 생선, 우유와 유제품 등 무엇이든지 그들 제품을 사 먹으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 홍보한다. 이런 마케팅은 우리에게 우유와 치즈는 칼슘을 공급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소고기는 엄청난 철분을 공급해준다. 닭고기는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놀라운 단백질의 원천이 된다. 생선은 두뇌를 명석하게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듬뿍 선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들 식품업계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말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육류업자와 제약업자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거의 없다는 것과 일반적인 식물성 음식만 먹어도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50여 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나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를 제외하고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과일과 채소를 먹고 병이 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단연코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육식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헤아릴 수가 없다. 동물성 식품은 막대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어떤 성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의 몸도 이와 똑같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균형 잡혀 있을 때는 조절이 가능하다. 몸에서 필요한 그 이상의 성분을 섭취하면 잉여 성분들은 몸에서 독이 된다. 전형적인 서구의 식생활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매일매일 인체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는 계속해서 악화된다. 과잉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기만 하면 독성 물질 때문에 신음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독성 음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4분의 3 정도는 비만과 심장병, 제2형 당뇨, 관절염, 암 등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육류와 유제품과 지방, 그리고 가공식품이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음식은 몸에 찌꺼기를 만들고 쓰레기를 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몸을 청소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동물성 음식 대신에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로 음식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만성질병을 뿌리째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은 건강하지 못한 동물 성식품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식단에서 주로 발견된다. 채식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며 같은 나라에 사는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 암의 원인도 심장병, 류머티즘, 관절염의 원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습관이 미래의 질병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방사선과 화학물질 또는 담배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몸에서 암이 생긴다는 사실은 신체가 자연 치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몸을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암이다.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지금 행동을 취하자. 흡연과 커피, 알코올, 약물 복용 같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나쁜 습관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 신체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깨달았다면 바로 끊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인체의 타고난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녹말 중심의 식습관이라는 것은 명확해졌다. 동물 성식품과 식용유 같은 각종 기름을 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백질은 40에서 60g으로 충분하다. 인간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나 호르몬을 합성하거나 신체 조직을 수리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우리 인간은 피부재생 등 다양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하루에 약 3g의 단백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손실을 비롯한 각종 생리학적인 필요를 더한다면 단백질의 일일 섭취 필요량은 20에서 30g에 불과하다. 식물성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도 남는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동물성 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통곡물, 콩과식물, 채소, 씨앗 및 각종 견과류 등은 모두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식사할 때 이 음식들을 혼합할 필요도 없다. 녹말 중심의 식단이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의사들은 아마도 이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채식이 단백질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릇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 상태나 칼로리가 아주 부족한 영양 결핍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단백질 부족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유의 단백질은 뼈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미국 낙농협회는 우유와 유제품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유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57가지의 연구 결과에서 반 이상이 효과를 보지 못했고 29%가 약간의 효과를 보았지만 14%는 오히려 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은 무작위로 7개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그중 6곳은 낙농업계가 후원하는 단체였다. 대부분의 단체가 낙농업계의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였는데도 유제품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곳 중 한 단체는 폐경이 된 여성에 대한 우유의 효과에 대해 관찰했다. 나머지는 사춘기 및 월경 전의 소녀에 대해서도 관찰했고 우유가 아닌 다른 칼슘 음식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찰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는 우유를 추가로 마신 결과 전보다 뼈의 손실이 더 많았다. 저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 칼슘 밸런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 흡수는 이것은 아마도 우유를 마셔서 30% 증가된 단백질 때문일 것입니다. 의학저널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소에서 나온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노년의 골다공증 및 엉덩이 골절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음식에서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누구든지 엉덩이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유제품의 섭취는 뼈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파마산 치즈처럼 딱딱한 치즈는 특히 더 위험하다. 동물 성식품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산성물질 때문에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유제품은 지방 비중이 매우 높아서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 우유 속의 단백질과 유당인 락토오스도 질병을 일으킨다. 일반 우유나 저지방 우유 모두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유사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결국 유방암, 전립선암, 뇌암, 결장암, 폐암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유제품은 각종 음식 알레르기와 심각한 자가면역성 질환의 주범인데 류머티스 관절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등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칼슘 영양제는 왜 몸에 해로운가? 칼슘 영양제의 경우 단독으로는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키지만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칼슘 영양제에 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칼슘 때문이 아니라 그 영양제의 알칼리화 효과 때문일 것이다. 뼈를 이롭게 하는 것은 칼슘이 아니라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는 녹말 음식과 과일 채소에서 나오는 알칼리 성물질이다. 더구나 칼슘 영양제는 아주 위험하기까지 하다. 칼슘은 인의 흡수를 방해해서 변비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의학저널에서는 칼슘 영양제가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칼슘제를 5년 동안 복용한 1,000명 중에서 14명의 심근경색, 10명의 뇌졸중, 13명의 사망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오메가3는 식물성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다. 전통적인 식사 방식에 근거한 식물성 식단이 DHA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알맞게 공급하는 데 부족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DHA가 뇌의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 자원이라는 가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자연 상태에서의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DHA 및 기타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수많은 건강 관련 단체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우선적으로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단체들이 생선에 있는 메틸수온과 다른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정보는 우리를 암초와 산호초 사이에 끼인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 손상과 암 발생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먹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결론은 이렇다. 생선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지 않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생선을 먹거나 생선오일 영양제를 먹거나 모두 수은 중독 위험이 있다.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공장의 생산 과정이나 산업용 공해에 노출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수은은 강과 우물 그리고 바다로 스며들어가는데 이때 독성이 강한 메틸수온으로 전환된다. 결국은 먹이사슬로 들어가 더 강한 수은으로 농축된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은 수은 오염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어떤 생선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을까? 참치,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이 대표적이다. 바닷물고기는 EPA와 DHA 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게 지방산이 많은 생선일수록 수은 함유율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 세상의 모든 성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성분이 몸에 좋다고 하여 그것만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독약이 된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내게 종합 비타민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라고 내밀었는데 나는 항상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트림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 싫어했던 기억이 있다. 어머니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것이라며 캔디와 함께 먹어도 좋다고도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수많은 공부를 통해 비타민에 대한 내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의 순수한 몸이 그 공장약품의 해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들은 정제된 영양제들이 나쁜 음식 습관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고 매스컴을 동원해 홍보한다. 건강에 좋든 나쁘든 간에 수익성이 상상외로 높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약품을 계속 내놓으려고 노력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쉽게 건강해지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는 꾸준히 증가한다. 그래서 의사, 영양사, 심지어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건강식품 매장 점원들도 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왜곡된 신념으로 사업을 해나간다. 그들도 믿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돈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좋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고, 효험을 본 어떤 환자도 없을지라도, 영양제는 실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당신에게, 당신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그릇된 신념을 무기로 만들어서 판매된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친구나 친척들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비타민C가 부족해서 궤열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나는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제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각종 연구와 실험, 비타민이 당뇨병 환자의 신장 악화해주는 영양 실험에서는 신장질환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238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에게는 엽산과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를 처방했다. B그룹에게는 위약을 처방했다. 그 결과 영양제를 복용한 A그룹의 신장 기능이 B그룹에 더욱 악화되었다.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은 2배나 늘어났다. 아이오와 여성 건강연구에서는 198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노인 여성 38,772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복용과 사망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합 비타민제 및 마그네슘, 아연, 구리 등의 영양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성이 더 높았다. 관상동맥 시술 이후의 엽산 실험에서는 심장 동맥에 스텐트를 이식받은 환자 636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에게는 비타민의 일종인 엽산, B그룹에게는 비타민 B6, C그룹에게는 비타민 B12, D그룹에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위약을 처방했다. 그 결과 엽산과 비타민 B6 및 비타민 B12를 처방받은 그룹의 환자들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위약을 처방한 D그룹의 환자들에 비해 혈관의 재협착 발병률이 높아져 심장 수술을 또다시 받아야 했다. 알약은 음식이 아니다. 독이다. 소금을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성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소금 섭취와 심혈관 위험성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인 역전관계임이 밝혀졌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소금 섭취가 많을수록 심장병과 중풍의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뜻이다. 심혈관 질병이 없는 3,581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소금을 덜 섭취한 사람에게서 중풍과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과 저염식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저염식이 생존율을 높이지도 않는다. 반대로 저염식은 심장병 발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일반적인 경고를 이 연구에서는 지지할 수 없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왜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사망 위험이 증가되는 것일까? 성인의 소금 섭취 감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찾아서 섭취하도록 생리학적으로 설계되고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부신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신장과 피부에 있는 소금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내 염분을 조절하도록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인간은 소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간 생존을 위한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혈관이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소금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미네랄의 갈증을 의미한다. 나트륨은 이런 미네랄의 한 종류다. 소금을 본능적으로 찾으려는 갈증을 부정하는 것은 몸에 해가 된다. 또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순히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참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강한 음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장본인은 다량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연소금이 아니라 정제 나트륨과 지방과 화학성분으로 뒤범벅이 된 바로 그 공장 음식인 것이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지방이 듬뿍 든 베이컨과 치즈와 소시지다.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우리 몸을 적절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50mg 정도의 나트륨이 필요하다. 나는 요리 중에 소금을 넣지 말고 식탁에서 직접 소금을 넣을 것을 권장한다. 요리 중에 소금을 넣으면 다른 재료들로 섞여 들어가 소금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금에 아주 민감한 몇몇의 사람들은 제한된 식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 소금물 한 잔만 마셔도 다리가 붓는 사람들이 있다. 짠 음식을 먹은 후에 손가락이 붓는 사람도 있다. 심장과 신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도 소금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며칠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굶고 난 후에 우리 앞에 두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에 살아있는 소 한 마리가 있고 오른쪽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킬까요? 당연히 사과에 손이 갈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이 채식동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의 경우는 물론 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노인들이 입원해 계시는데 평균 입원 기간이 2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이 좋아지냐는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째, 많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기나 가벼운 상처는 돈이 되지 않고 심한 중병으로 고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아플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둘째,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면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씁쓸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실제 슬프기도 하고 수입이 줄어서 슬프기도 하다고 더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심하게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 병원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 시스템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한국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업자본주의 병원 시스템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에 맥도걸 박사는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이런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돈 많이 버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 방송국, 요리사 등 사기꾼들이 주로 말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